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PM5입니다. 주말 특집으로 오늘은 청룡부대를 위한 증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청룡부대를 위한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보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 1심 판결입니다만은 베트남 63세 응 우엔 티엔이라는 여성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3,100만 원을 갖다 배상하라. 즉 국가를 상대로 한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주월사 파월 장병들에 의한 베트남 양민 학살 국가 배상하라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해당 가해자로 지목된 청룡부대, 해병대죠. 난리가 났습니다. 해병대뿐이겠습니까? 파월 관련된 유관단체들, 그러니까 해병전회라든지 고엽제 피해자 모임이라든지 특히 무공수훈자회 등 보니까 비대위 구성하고 정부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아버지도 1966년부터 1970년까지 5년 동안 65년에 이제 군에서 제대한 이후에 대위로 제대한 이후에 66년 당시 이제 미군 기술자죠. 기술자로 미군 부대 기술자로 파월 월남에 가서 5년을 계셨습니다. 1968년 가을 여름에 첫 휴가 나오셨을 때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많은 이야기들, 특히 아버지는 미군 부대 탄산루트 공항의 미군 부대의 이 정수 기술자로 물정화 기술자로 있었는데 그 당시 68년 1월 31일에 있었던 그 유명한 구정공세 그 전후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많이 해주셨고, 또 마침 보니까 이번에 대한민국 국군이 월남에 파병되어서 월남에서 민간인을 마구마구 학살했다 라는 식으로 북한의 김일성의 주장에 동조하여 계속 대한민국 국군을 폄훼하고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런 좌파들, 일종의 주사파들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우엔 티엔 그 여인, 그 당시 68년 본인이 이야기하는 68년 2월 12일에 있었던 폭넷 그 지역에서의 집단 학살 여기에 피해자 그때 9살이었다고 그래요. 저보다 1살 어리더라고요. 이 갖다 부추겨서 보면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붙고 하는 데는 한 베트남 평화재단, 이게 누가 하는 거냐니까 지금 제주 교구장으로 있는 강우일 주교, 대표적인 좌파죠. 거기다 구수정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참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다 민변 변호사들 도합 14명이 들러붙어갖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붙어서 그야말로 멀쩡한 32만 파월 장병들 다 이제 보면 제일 어린 막내가 거의 70대가 넘었죠. 그걸 갖다 욕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에서는 국제시장 보면 이렇게 눈물 바다가 됩니다. 아버지 월남 북한에서 원산에서, 아버지는 원산에서 철수해서 부산에서 군에 입대해갖고 초급장교 간부 보상 10기로 해서 백마고지는 아니었군요. 의정부 전투 등에서 2차례 화long 무공 훈장을 받아서 저희 아버지도 무공 수훈자입니다. 그리고 65년에 제대한 이후에 66년부터 5년 동안 월남, 그다음에 월남이라고 그랬어요. 베트남에 계시면서 그 것들을 갖다 많은 걸 갖다 봐왔던, 그러니까 국제시장 나는 황정민 씨하고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똑같아요. 자,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저는 오늘 1968년 구정공세가 무엇인지, 지금 보면 68년이면 55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구정공세가 뭔지, NLF, 베트공이 뭔지, 따이안이 뭔지 모릅니다. 이 한번 정리해드리고, 또 한배평화재단, 지금 상임이사로 활약하고 있는 구수정의 정체는 무엇이며, 또 그 뒤에 있는 강우일 주교라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그럼 왜 이들은
끊임없이 파월 장병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폄훼하고 헐뜯을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하나 보시죠. 사진 보시기 전에 이 두 사진 먼저 하나 보셔야겠네요. 이쪽 사진은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우리 베트남에서 이 복장으로 봤을 때 해병대는 아니에요. 아마 맹호나 백마겠죠. 전투부대니까. 그 당시 우리 2개 전투사단, 1개 전투해병 여단이 갔었거든요. 뭐 그 뒤에도 보면은 백구부대니 비둘기부대니 십자성부대니 많은 부대들이 갔습니다만 전투 병력은 2개 맹호 백마, 그 다음에 해병 2개 육군 보병사단과 1개 해병 여단이 갔습니다. 육군이 그 당시 그 전투 중에 베트남 소년을 갖다가 목숨을 걸고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이쪽 사진은 당시 최명신 주월사 사령관이 일시 휴가 나와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들러서 산화한 파월 장병들 그 비석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최명신 장군 옆에 팔강문 쓰고 있는 분은 해병대군요. 그래요. 우선 이 사진 하나 보시죠. 이거는 그 유명한 1968년 구정공세 때 당시 뉴욕타임즈일 겁니다. 뉴욕타임즈 기자, 사진기자 에디 아담스의 사이공식 처형이라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베트콩, 그리고 민간인 복장하고 있는 베트콩을 갖다가 당시에 응우엔 응옥 루안이라는 사이공 경찰서장, 현역 공군소장이었습니다. 이 즉결 38 리볼버로 즉결 처분하는 장면입니다. 그 머리에 총을 맞고 있는 그 친구는 응우엔, 그 응우엔이 원씨입니다. 완씨구나, 완씨. 응우엔 반뎀이라는 월맹군 정규 장교입니다. 근데 응우엔 반뎀이 보면 구정공세 때 민간인 복장하고 게릴라 전을 펼치다가 체포되어서 즉결 처분을 받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진이 나오면서 물론 에디 아담스는 그의 퓰리처상을 비롯한 모든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디 아담스가 나중에 진실을 고백하죠. 자기는 응우엔 반뎀은 루안 장군의 총에 의해서 죽었고 나는 이 사진에 의해서 루안 장군을 죽였다. 사진은 진실의 절반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니까 응우엔 반뎀이라는 이 월맹군 공산 베트남이죠. 공산 베트남의 장교는 구정공세 때 내려와서 베트콩들하고 어울려서 그 당시에 월남군 장교, 그 다음에 그 부인, 5 아들, 5 자식, 80 노모까지 처형하는 등 무려 24명의 양민을 학살한 악질 월남, 그 다음에 월맹이라고 그랬습니다. 월맹, 장교고 민간인 복장을 한 상태에서 게릴라 준동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1968년 2월 1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구정공세는 그 전전날인 1월 30일 날 구정공세 테트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유월남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끌고 옵니다. 쌓이고 막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 난리통에 거기에 뭐 옆에서 뭐 죽여라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도 군인은요 정규군 복장을 한 상태에서 교전 중에 체포되면은 제네바 협정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정규군이 민간인 복장을 하게 되면 그 당시 간첩입니다. 전시에는 직결 처분입니다. 이거는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직결 처분해도 그걸 갖다 문제 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 한 장으로 그야말로 반전, 전 세계적인 반전 분위기가 일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결국 75년에 자유월남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루안 장군은 미국으로 이제 도망가죠. 근데 78년에 그 당시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람보 영화 나왔을 그 무렵에 뭐 그 당시에 보트 피플로 미국에 온 사람 중에서도 과거 월맹하고 싸울 때 뭐 비인도적 행위한 사람을 처벌한다 라는 식의 당시 카터 정부에서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 루안 장군이 바로 해당자니까 그 루안 장군을 갖다가 이제 추방시키려고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었을 때 에디 아담스가 나와서 오히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보니까 응웬 반램 그러니까 총 맞아 죽은 그 녀석 잡아보니까 옆에서 그 사이공 시민들이 욕을 하고 저 나쁜 놈이다 저놈이 보면 24명을 갖다가 학살의 원흉이다 저놈 죽여라 이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들 이른바 정규군이 민간인 복장으로 그와 같은 게릴라전을 벌였을 때는 직결 처분해도 제네바 협정에서 뭐라 그러지 않는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디 아담스는 루안 장군은 오히려 편을 들고 그 다음에 루안 장군이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죽었을 때 에디 아담스는 루안 장군에게 정말 장문의 사과 편지를 추도서를 보냅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이게 바로 진실인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사진 보시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정공세가 뭔가? 구정공세는요, 그 유명한 월명의 이른바 붉은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구엔지압이라고 있습니다. 보구엔지압. 이 보구엔지압이 그야말로 그 당시 자유월남을 갖다가 골탕 먹이고 하기 위해서 이른바 자해공갈적 전략을 펴니다. 당시 17도 이북에 있던 월명 정규군과 17도 이남에 암약하고 있던 NLF 내셔널 리버레이션 프론티어 이른바 인민해방전선 베트콩이라고 그러죠. 베트콩들하고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전쟁을 벌여서 그야말로 많이 죽어 자빠지고 그 다음에 쇼크를 줌으로써 정치적으로 미국 내에서 반전 분위기가 일도록 68년이면 그 언저리에 히피 문화가 막 창궐할 때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공세를 펴니다. 통상 보면 전쟁 중에도 테트, 즉 구정 때는 월남말로 구정이 테트거든요. 전쟁, 교전을 갖다 중지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당시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의 주월 미군이나 그다음에 월남군도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휴전이라 생각하고 쉬었습니다. 근데 그때 구정 폭죽놀이를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공격해서 심지어는 사이공에 있던 미국 대사관까지 일시나마 점령해버립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구정공세는 1968년 1월 30일 날 시작돼서 1968년 9월 23일 그러니까 무려 2, 3, 4, 5, 6, 7, 8, 9 8개월을 갖다가 벌인 어마어마한 월맹군 즉 월맹군과 베트콩에 의한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해병대 아까 폭넷 그건 바로 1월 30일 구정공세 터진 직후에 2월 12일 날 있었던 그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그 폭넷이라는 데는 뭐냐니까 이게 애매한 지역이에요. 자유월남군도 제대로 장악을 못하고 월맹군도 장악 못한 중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우리 비무장지대 비슷한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애매한 그런 지역에서 보면 당시 해병대 일개 중대가 작전에 들어갔던 거 수색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베트콩이 총을 쏘고 막 하니까 그 총을 쏜 베트콩들을 따라서 들어가서 바로 폭넷에서 비극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구정공세 8개월 동안 그 대전쟁 끝에 월남군은 14,200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군 및 한국군, 태국군 등 주월 연합군이 4,124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19,295명이 부상을 당하고요. 반대로 저쪽 월맹군은 45,267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61,267명이 부상을 입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미군이 이겼습니다. 전술 전략적으로 이겼는데 정치적으로 졌습니다. 왜? 이 구정공세 이후에 미국에서 반전 분위기가 일면서 존슨 당시 대통령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죠. 자, 사진 하나 보시죠. 이렇게 다정했던 우리 주월 용사들과 월남 양민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연합군을 총지휘하던 웨스트모어랜드 장군하고 별개로 작전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 통제를 하고 있던 우리 주월사 최명신 중장, 최명신 사령관은 미군의 전략 개념, 전술 개념과 달리 독자적인 전술 개념을 물과 물고기 분리 작전. 이게 뭐냐니까 물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 사이공이라든가 다낭이라든가 나트랑이라든가 이런 큰 대도시가 있는가 하면 많은 산계대에 있는 그 농촌 이런 데 보면은 농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양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겁니다. 그건 저희 아버지도 똑같은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도대체 그 마을에 가면은 젊은이는 대부분 베트콩입니다. 늙은이들,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콩이라는 게 무슨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뭐 총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최명신 장군은 물과 물고기의 분리, 그래서 가급적 양민과 베트콩과 월맹군을 갖다 분리해라. 그 세퍼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양민을 보호하라. 그래서 이 사진과 같이 우리 항상 전체적으로는 한 5만 명 됩니다만은 1년에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주월사가 TO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전투부대에 나갔던 청룡부대나 명호부대, 백마부대 할 것 없이 양민 보호를 우선 위주로 했고 또 양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앞서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양민 구호 작업, 또 태권도 가르치고 이런 일들 많이 했던 겁니다. 이렇게 다정했던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구정공세는요, 전장터가 그전에는 이 전쟁, 그러니까 18도선, 다음에 이른바 호지명 루트, 여기서 벌어졌던 전쟁터가 자유월남 전역으로 도대체 도시가 됐던 일종의 폭동이죠. 옛날 그 저번 마오쩌둥이나 이런 애들이 잘했던 게 무슨 뭐 추수 폭동이다, 난창 폭동이다, 상하이 폭동이다. 이 폭동이 뭐냐니까 뒤죽박죽 섞어놓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잘하는 게 양민과 자기들 공산주의를 막 섞어놓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분리가 안 되죠. 분리가 안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대응해야 되는 쪽에서는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최명신 장군은 아시겠습니다만 신의주 사람입니다. 최명신 장군은 신의주 사람이고 또 6.25 전쟁에 참전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수법, 양민과 자기들 게릴라를 들이 섞어놓는 그것을 갖다가 그것과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가서 월남 가서도 이른바 양민과 게릴라를 분리해라, 이 작전을 갖다가 계속 이른바 지휘 지침으로 삼았던 거죠. 자, 사진 하나 보시죠. 이게 뭐냐, 2018년 문재인이 대통령 당시에 베트남 가서 국빈 방문해서 베트남 주석을 만나고 사과했습니다. 역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들까지는 우리가 뭐 베트남에 대한 뭐 사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면 베트남과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우리 국교 수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베트남이 우리한테 무슨 뭐 과거사 문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이른바 우리가 참전해서 뭐 역사상 베트남 인민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식으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2004년에 노무현이 또 사과를 합니다. 2018년에 문재인이 또 사과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요. 너희들이 왜 사과하나? 우리는 승전국이야. 그리고 우리의 상대방은 너희가 아니었고 미국이었어. 우리가 사과를 받더라도 미국한테 사과받아야지 너희가 왜 뜬금없이 사과를 해? 너희는 용병에 불과할 뿐이야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괜히 자존심 상하죠. 근데 그 이야기, 대한민국 주월 용사들이
미군의 용병에 불과했다는 그 논리를 개발한 자가 김일성입니다. 집요하게 선전선동했죠. 거기에 지금 보면 완전히 휩싸여 있는 것들이 지금 주사파들입니다. 우리 사기 꺾는 거죠.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거죠. 하기야 문재인이 대한민국 육군이 예전에 해군 빼놓고 육군 공군 다 할 거 없이 옛날 일본군 출신이라 정통성이 없다고 얘기했던 것이 문재인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 베트남 문제가 됐던 것이 98년에 김대중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서 사과한 이후에 그 다음엔 99년에 그 당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중에 구수정이라는 친구가 여자입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 있었다. 근데 구수정이라는 친구가 누구냐니까 우리나라 좌파들, 이른바 좌파들의 본부라 할 수 있는 한신대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권이 몰락하고 우리 한국이 베트남과 국교 수교한 이후에 대학 다니다 말고 베트남 가서 무슨 장사하다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그때부터 보면은 본격적으로 당시 주월 우리 파월 장병들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이런 전형적인 음모론, 김일성이 또 저쪽 북한의 선전선동부에서 만들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근거도 없어요. 자기가 어느 자료를 봤다. 근데 그 자료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게 99년 5월부터 이제 이걸 떠들기 시작했고, 여기에 한겨레 기자인 고경태가 이제 편승했고,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한베트남 평화재단을 만들면서 좌장으로 우리 좌파, 이른바 정유구현 사재단, 이쪽 좌파 이 사제 중에서도 강우일 제주주교, 제주 교구장을 갖다가 이제 머리로 삼고 구수정이 지금 상임이사로 있습니다. 여기에 2018년 4월에 전 민변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본인들이 부정하려 하지만은 주사파의 세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들이 드디어 문재인 정권 출범한 2017년 이후인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이 장사를 시작함으로써, 왜냐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윤미향이하고 구수정이하고 다 한신대 동문입니다. 어떤 일인지 여러분이 제가 윤미향이 얘기할 때 구수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마 미루어 짐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그래도 우리가 처음으로 파병 나가서 연인원 32만 명, 그 다음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어쨌든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우리 조국 근대화의 밑바탕이 되었던 전투 중에, 그것도 구정공세라는 그런 1968년 1월 30일 터진 구정공세, 대대적으로 양측이 무려 8개월 동안 월남군이 아까 얼마나 오죠? 14만 명, 유엔군 아니죠. 좀 연합군이 4만 명, 그러니까 18,000명, 18,000에 저쪽 월맹군이 46,000, 무려 6만 명, 7만 명이 죽어 자빠진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어요. 이건 정규군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시 기록에 따르고 나중에 지금 현재 베트남 정부도 인정했습니다만 월맹군에 의한 양민학살, 5,000명 이상의 양민학살도 사실, 왜? 그 양민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유 베트남 지역에 있었던 양민들 어마어마하게 학살됐습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자기 동족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이 바로 구정공세, 바로 8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그 8년 전쟁 중에 압축적으로 벌어서 그 전쟁입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 군의 사기를 깎아내려는 그자들, 과연 노리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주말 특집으로 청룡부대를 위한 증언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앞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68년 그때 여름에 첫 휴가 나오셔갖고 그때 우리 해병대 장교 2사람이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사이공 시내에서 그 아가씨들하고 술집 아가씨하고 재미 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목 없는 귀신이 됐다. 근데 그때 그 걔들은 보면은
칼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스트링, 얇은 인계철선 같은 걸로 목을 딱 따가더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게 1968년 7월입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미 그 전쟁 55년 동안에 55년 전에 그 전쟁을 갖다 불씨를 일으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을 욕보이려는 그자들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맙습니다.